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저의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자 종목은 아난티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는 5,670원에 하셨다고 하고요. 현재가는 5,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대 하락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홀딩 하셔야죠. 일단 아난티가 이번에 이제 부산 기장 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 2024년도인데 그 이제 빌리아드주 그 빌라식으로 해서 패밀리 타입의 그런 뭐랄까 이제 빌라들이 많이 이번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사실 이제 이 아난티 분양권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우리가 대명이 원래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켄싱턴이 그거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낮게 잡히고 그리고 이제 아난티는 가격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돼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이런 분양권을 거래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대안 투자에 대한 관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대안 투자들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최근에는 보면 주말에 뭐 놀러를 좀 다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휴양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재평가들이 많이 나타나는 과정들인데 이 아난티는 보면 우리가 과거 경협주 관련된 이슈가 있던 기업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업황 자체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크게 놓고 볼게요. 지금 여기에 1월 21일 날 크게 급등했던 거 보이시죠? 2019년도에 이게 31,65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때 주가 빠졌던 이유가 하노이 회담 결렬이 되면서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간에 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빠지면서 경협주들이 현재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전쟁의 종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이미 휴전을 했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과에 대해서도 관계적인 부분을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미국 외신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들도 네. 이렇게 전쟁을 모두 다 종식시키기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에 대한 도발 또는 국지전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남한 정부가 상당히 미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 네. 현재 아난티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종식 방향으로 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북한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여기서 좋아진다, 나빠진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런 경협주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구간에서 2배 이상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유를 하시고 저는 물타기 가능하면 물타기도 하셔도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기대감으로 지금에서 2배 이상 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DB하이텍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를 37,700원에 하셨다고 하고요. 현재가는 32,000원대라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DB하이텍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최근에 이 반도체 그 파운드리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 저가 권역에서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여낼 수 있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바닥은 이제 이미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대한 신호가 검출되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반등을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급등을 하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것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상단의 240선과 480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가 형성돼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2년간의 평균 주가보다도 하단에 있고 1년간의 평균 주가보다 하단에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방향만 우상향이 나타난다면 DB하이텍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붙일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니까 적어도 4만 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튈 수 있습니다. 지금은 DB하이텍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은 팔지 마시고 반드시 보유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반등 넣으면 지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반드시 반도체 종목군들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반응할 수 있겠다. 현재 좀 낙폭과대 상태라고 보셨고요. 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K 오션플랜트를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13,240원이십니다. 현재가는 12,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 어떻게 언제 매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SK 오션플랜트도 지금 현재 구간에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맞죠. 자, 우리가 잠시 한번 SK 오션플랜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SK 오션플랜트가 주로 하는 일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네. 이 기업이 이제 3강 MNT에서 이제 SK 오션플랜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산업과 관공선 등의 특수선에 대한 부분을 제작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K조선 기술력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났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SK 오션플랜트만이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조정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다른 여타의 이제 최근에 그 이슈가 좀 되는 쪽들은 보면 우리가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쪽에 대한 부분 상선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풍력 관련된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또 엮여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등이 안 나오는 것뿐이지 현재는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를 좀 하시면서 반등을 좀 붙여본다면 적어도 14,000원 밴드 이상까지는 한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네. 자리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에서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셨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에코프로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가 81,0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7만 원대인데요. 에코프로 참 2차 전지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에코프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테슬라가 현재 신고가거든요. 네. 오늘 이제 신고가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아깝죠. 뭐 국내 결국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테슬라와에 대한 주가 연계성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IRA 폐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BM, 뭐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이런 에코프로 관계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카카오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가 회사를 하나씩 분할시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카카오라는 완전체가 있을 때 카카오 주가를 잠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라는 완전체가 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주가가 17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빠져버렸는데, 왜 빠졌냐면 이때도 분할 상장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회사들에 대한.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이 나왔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관계사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제 떼내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빠졌던 것은 관계사가 분할 상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 IRA 관련된 정책이 세액 공제가 3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그 3가지 중에 기업들에 대한 공제를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이제부터는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왜곡되는 것은 기업들한테 줬던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하게 악재가 선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판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반등을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기간적인 부분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 1월 20일 이후가 돼야지만 강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연말에는 힘든 분위기로 이어갈 여지는 있는데 대신에 이런 것들은 방향을 잡아서 다시 한번 돌려낸다면 적어도 10만 원 선 이상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1월 달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월 달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그때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돼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LS 머티리얼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9,000원에 60%요. 네, 알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네, 네, 또 하나 GST 네, 28,000원에 40%요. 알겠습니다. 그럼 LS 네네. 머티리얼즈랑 GST 두 종목이신 거죠? 네네. 예, 이상로 파트너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60% 40%니까 네네. 비중이 많이 실으셨고 지금 LS 머티리얼즈는 60%인데 네네. 지금 손실률이 많이 크십니다,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래도 성격이 밝으신가 봐요. 웃으시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나이도 있어가지고 네,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죠. 네. 이게 참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데, 그죠? 맞아요. 참 지금 손실이 좀 크십니다. 다만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뿐만이 아니라 네네.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예, 11월 달 돼가지고 나왔던 네. 이슈가 있는 거 11월 말에 시장이 네. 크게 하락하면서 나왔던 것이 시장의 80%가 신저가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네네. 종목군들이 이번에 신저가를 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딱히 뭔가에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예. 다만 지금은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네. 하락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낙폭과대라는 것이 큰 투자 포인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은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우리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는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연거푸 2번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살려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실제 물가도 상당히 높아졌고 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하나 둘씩 생기시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라든지 또는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네네. 이 LS를 지금 회사에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유독 저 60% 이상이 빠졌잖아요. 네네. 예, GST는 40% 이상이 빠졌거든요. 네네. 근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경제 여건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떨어진 건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더 하락폭이 큰지. 네. 예. 그거는 이제 여기에 주주 현황을 한번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네. 이 대주주가 10%가 채되지 않는 회사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네. 이제 걱정이 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경기가 힘들어지면 횡령 배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네. LS 전선이 43% 지금 지분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보면 KV1 호일 투자가 외 3인이 13%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건 뭐냐 하면 이 벤처 캐피탈 업체에서도 여기에 이 회사에 대해서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현재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현재가 신저가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손해인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네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도 현재는 손해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지분을 만약에 뭐 대주주 지분이 3%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네. 97%가 소액주주니까 걱정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미 지분상으로도 40% 이상이 지금은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회사가 여기서 뭐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네. 상황은 떨어지고 이거는 오로지 경제 상황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 그렇게 좀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럼 이거를 시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게 프로수는 60% 40%라 그래도 금액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냥 보유를 좀 하십시오. 예. 아, 그냥요. 왜냐하면 더 매입도 하지 말고. 예, LS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면 네. 다른 종목도 올라갑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그때 그 추가금이 있는 것들로 다른 네. 종목을 사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이 LS 여기다- 머티리얼즈는 주도주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괜히 비중을 더 실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 예. 다른 종목으로 수익 봐가지고 그때 물을 더 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GST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GS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GST가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는 조금 만들고 있는 차트인데 네. 요거는 이제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영향을 좀 준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그 주가적인 부분이 움직이냐면 네. 지금 요 이평선이 240선이라고 해서 네. 2년간의 평균 주가 근처로 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업황은 그렇게 나빠진 건 아닌데 주가만 빠졌어. 이 얘기를 지금 주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주가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단기적인 부분에서 고점이었던 자리 앞서 네. 봤던 18,000원대에서 2만 원 사이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예. 예,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2만 원이 가도 저희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나요? 그때는 좀 더 지켜보세요. 대신 아, 물 타지 네. 마시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네네네.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 나 말고 딴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이겠다라고 아, 조금 마음을 네.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로 들어온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궁금한 종목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이상로 파트너 의견이 궁금하다 하는 종목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올려주셨고요. 이스트소프트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이스트소프트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스트소프트 최근에 또 검색 엔진 서비스를 내놨다 앨런을 출시를 했습니다. 좀 이 소식에 좀 주가가 좋은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스트 소프트가 앨런이라는 이제 한글형 챗봇을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식 출시고 제가 네. 2024년도 초반에 제 오픈 베타에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성의 텐텐베그 방송할 때도 네. 제 오픈 베타 서비스에 들어가서 그 화면을 제가 한번 찍어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성의 AI는 세 가지 종목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스트 소프트, 두 번째가 한글과 컴퓨터, 세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왜 이 세 가지 종목을 봐야 되냐면 네.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챗 GPT가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성 AI에 대한 하나의 기준 틀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으로 해서 다른 서비스들을 변형시켜 가지고 응용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앨런 같은 경우에도 기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챗GPT는 기본 엔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변형된 한글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어 기반은 외국의 자본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 기반은 우리나라 거보다는 외국 게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한글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영어에 대비해서 9배 정도 되고 대신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한글형 챗봇이잖아요. 네. 챗GPT의 한글판과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한글형 챗봇이다 보니까 한글에 특화되어 있다는 걸 강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는 K 엔터 또는 뭐 K 한류,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세종학당에서 등록도 지금은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글로벌적으로는. 네.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런 한글형 챗봇에 대한 부분도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계속적인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차트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파동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하단에서 지금 요렇게 제가 선 끊는 걸 잘 보십시오. 요렇게 이제 각도가 서서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서서히 각도가 조금씩 커지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림 자체로 그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 각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팁을 한 개 드리면 이제 하락할 때 추세는 우리가 이렇게 끊게 되는 거죠. 이제 저항을 기준으로 끊는 거고 상승할 때는 하단의 지지점을 기준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지점을 기준으로 타고 올라가는 차트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 하단에 수급이 붙으면서 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메이저급에 대한 수급이 붙어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맞고 빠진 것은 전고점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물량 소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지지점은 하단에 우리가 23,000원 밴드는 깨지 않는다. 현재에 대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락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넘어간다면 35,000원, 4만 원까지도 가능한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좀 한글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강행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인지 오늘 10%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유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한번 빠졌고, 그 최근에 또 악재가 한번 터졌던 것이 이제 그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취소하면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네. 지금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더 그 가격대에 지금 머물러 버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와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는 큰 의미를 저는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한 측면에서는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벗어나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손절선을 제가 한번 잡아드린다면, 지금 앞서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이제 여기 상단에 대한 21,500원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21,500원대에 대한 다중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 구간 자체가 이탈되면 그때는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 내일까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이제 2만 원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다. 이 자리에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자리에 깨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중바닥이 이탈되는 거니까 그때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만 원대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상기하시면서 2만 원대 이탈되지 않으면 그래도 좀 더 보유해보자. 그렇게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는 손절 라인을 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2만 원대 지키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KCC요. KCC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27만 3천 원에 60%입니다. 27만 3천 원에 60% 알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예, 예. 네, 낙폭과대라고 좀 매수를 하셨던 부분도 존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죠? 예, 예. 아니, 지금 선박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 네. 선박, 예, tuk선. 이쪽에,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이걸 내가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KCC가 선박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돌아서야지만 이제 주가가 좀 더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선박 관련돼서 조선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차라리 이제 조선주로 좀 더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이제 KCC는 모멘텀을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건설업황과도 상당히 연관됩니다. KCC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도료라든지 이런 페인트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생산을 해내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줘야지만 주가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밸류업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주주에 대한 비중도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보유 비중이 있다 보니까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이 주가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좋았던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단기적인 바닥은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27만 원 선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만 다시 한번 돌려낸다면 27만 원까지 보시고, 만약 내가 조선주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면 27만 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른 여타의 조선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목표를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에 잡아야 됩니까? 손절 라인. 손절은 앞서서 한번 빠졌던 자리,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는 깨지면 안 돼요. 지금 21만 5천 원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리, 그리고 위에를 한번 반등 넣으면 27만 원 선, 그 21만 5천 원, 27만 원, 요 가격 두 가지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을 문자로 문의 주셨고요. 매수를 31,0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29,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님, 이 종목은 좀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좀 보유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한번 주가 빠졌었는데, 이때 기업 IR을 했었는데, 네. 그 기업 IR에서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그 대표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유리기판을 흔들다가 유리기판이 깨져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이 회사였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 주주들은 상당히 똑똑한 투자를 하는데, 대표 뭐 회장님이 조금은 뭐 자랑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사태가 좀 발생을 했던 부분이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장에 나오는 얘기 말고 저만 알고 있는 얘기를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1차 협력 밴드 업체입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그때 국책 과제로 해가지고 산단을 모집을 했었는데 1차가 미달이 났어요. 미달이 났는데 그때 SK하이닉스가 본인들 협력업체한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들어와야 된다.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주성 엔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1차 협력 밴드를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현재 정부에서 에타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부가 바뀌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연속성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은 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을 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걸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에타가 면제되느냐 안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에타 면제가 이미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K하이닉스와에 대한 밀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유리기판 관련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반도체 기업들보다 안 빠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반등이 나타난다면 적어도 지금 이제 32,000원대까지 한번 슈팅이 가능하고, 이 32,000원대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더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요거는 반도체 안에서도 좋은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대표님 조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잠시만요.
매수가가 25,1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2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약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좀 철강 쪽이 요즘에 또 업황이 안 좋잖아요, 대표님. 이 현대제철 어떻게 지금 빨리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현대제철과 이제 포스코 이제 공통 문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이번에 러스트벨트가 들어가 버리면서 네. 이 러스트벨트 지역이 중공업 도시들이 모여 있는 낙후된 주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보면 이제 철강 산업의 본산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 중국의 철강 관세 부과시키겠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철강 관련해서도 관세 매기겠다 얘기하는 것도 그 지역의 산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빠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뭐 여기에서 우리가 악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런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빠져서 내려왔던 건데 그러면 이런 철강 산업이 다시 한번 살아날 때는 언제냐? 네. 결국에는 투자가 늘어나면 살아나는 거죠. 그런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내년은 돼야 돼요.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뭐 이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네. 당분간에 이제 뭔가에 대한 큰 모멘텀을 보이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은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한 개 드린다면 네.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PBR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PBR을 이제 청산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BR이 0.2배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가적인 예상 PBR이 0.15배. 그러니까 이거는 1배 밑으로는 우리가 저평가라고 하고 1배 위로는 고평가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PBR은. 그래서 지금 이제 0.25배 정도 되면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도 얘기하는 것이 저 PBR, 저 PER 관련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현대제철이 지금은 너무나 싼 가격대에 와 있다.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네. 그럼 현재는 반등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25,0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현재 구간에 손절할 건 아닙니다. 무조건 25,000원까지 반등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철강의 경우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함께 좀 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인 25,000원대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제철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실리콘2를 샀는데 네. 지금 수익 중이에요. 22,020원인가?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요즘은 수익 나면 팔기 바쁜데, 그죠? 네. 네. 그 정도로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네, 실리콘2는 뭐 기업 자체만에 대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 화장품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인 화장품주들은 대부분 다 중국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에 따라 주가가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전략 자체가 미국이라든지 또는 북중미 쪽에 대한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출 구조 자체가 다양하게 분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 화장품주보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던 거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편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주가가 한번 크게 미끄러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에서 크게 미끄러졌던 것을 돌파를 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락을 했던 이유가 보편 관세에 대한 이유 때문인데 트럼프는 공약을 이행한다라고 미국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화장품에도 부과되면서 화장품주들도 상당히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빠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돌파는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단에 대한 한 35,000원, 33,000원, 35,000원 정도 네. 예, 그 정도 가격대에 올라오면 네. 일단은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예. 저는 반등은 나올 거라 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은 나온다. 네. 그게 이제 대신에 전제 조건은 이번 주에 정치 불확실성이 해결된다는 거.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34,000원, 33,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고 그런데 네. 만약 이번 주 정치 불확실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네. 다음 네. 주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때는 수익권에 있을 때 그냥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아이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우, 전화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를 39만 9천 원에 하셨다고 하네요. 현재가는 37만 원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죠? 네, 기다려야죠. 기다리셔야 되는데 우리 보면 시청자분들이 아직까지 표정들이 다들 밝으신 것 같아요. 전화 밝게 맞아요. 받으셔서 너무 목소리가 감사드리고 밝으세요. 네. 저도 이제 시장이 지금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2016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보면 어떻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었냐면 2016년도에 태블릿 PC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노출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네. 그때 저도 주식을 하고 있던 입장이었고 그때는 네. 타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됐던 것이 언제냐면 네. 이런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화요일 날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주가 한번 흔들렸거든요. 네. 그 뭐냐면 혹시나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일단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해소가 돼줘야지만 다음 주부터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대신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이제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앞에서 문상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쁜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기반의 문제예요. 지금 현재 무디스나 S&P에서도 신용등급을 강등시키지 않는 이유가 한국은 이런 사태를 항상 빠르게 해결해내더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길어지지 않는다라고 얘들은 판단을 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길어진다면 신용등급 강등이 혹시나라도 나타나 버리면 그때는 주가는 전체적으로 또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지 종목에 대한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미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을 풀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신에 지금 현재에 대한 상황을 감안해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얘기하는 거 이제 4680 배터리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그렇고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은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이 셀 업체들이나 양극재 업체들은 반드시 리튬 가격이 중요합니다. 리튬 가격이 근데 지금 현재 전월 대비해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있던 자리 43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테니까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원전선 문의 주셨고요. 매수를 2,7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2,500원대라 약간 손실 보고 계시고요. 오늘도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그제는 그래도 올라와 줬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대원전선.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12월 17일, 18일 날 이루어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98%다. 네. 뭐 그런 뉴스가 오늘 나오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이자를 낮춰준다는 거니까 네. 결국에는 투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중금리가 2%대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시중금리가 7%대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2%대 투자를 많이 하겠죠. 네. 왜냐하면 7%는 연 7% 이자를 감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신성장 산업에 대해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금리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시켜내겠다. 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편적인 전체적인 성장보다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단계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전력 설비라든지 또는 전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현재는 미국이 전력 인프라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현재 나스닥에서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보면 AI, 반도체 이런 키워드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삼성전자가 1등, 2등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 말은 결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AI를 좀 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특히 미국은 전력이 민간 사업자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마다 관리하는 회사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전선이라든지 또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종목 선택이 조금 아쉽죠. 만약에 이제 전선이면 이제 대원전선은 조금은 이제 대원전선보다는 이제 우리가 전선이라고 본다면 대한전선이 조금 더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고 네. 우리가 또 전선유보다는 우리가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낫거든요. 그럼 오늘도 이제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보면 주가적인 위치도 이미 우상향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는 뭐 LS 일렉트릭이 조금 빠져 있지만 이런 기업들도 이미 24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들이고 오늘 이제 좀 튀는 걸 재룡전기 그죠? 재룡전기도 보면 낙폭이 크지만 오늘은 또 반등이 먼저 나오는 과정. 네. 일진전기도 자 그런 반등을 보이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들이에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이미 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 거고 전선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1티어 S급은 결국 그 전력 설비주들이 S급인 거고 얘네들은 A급 2등이거든요. 주가는 1등 자리에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원전선도 괜찮지만 만약에 네. 전력 설비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로 바꿔보시는 전략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선 전력 쪽 계속해서 기대감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전선보다는 전력 설비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들어와 있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한미반도체 14만 3천 원에 30%입니다. 한미반도체 14만 3천 원에 30% 알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반도체 보유를 하십시오. 자, 지금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도 반도체라고 하면 일단 한미반도체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가에 이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더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하고 PSK홀딩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이 PSK홀딩스 한미반도체의 공통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들이 반도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로 떠올릴 수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수가 저는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한미반도체는 업황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낙폭과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미 1년간의 평균 주가보다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다가 빠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올라가다 빠졌는데 이게 언제 몇 시냐면 자, 아침에 지금 뽑아내다가 아까 전에 이제 대국민 담화하면서 주가가 더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 반도체주들이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뿐이지 이 회사가 나빠서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왔다는 거는 지수를 올리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있다. 그럼 이미 시장은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시점에서 거기에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반드시 올려야 되는데 특히 반도체 안에서도 한미 반도체는 지수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반도체보다는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반도체는 보유를 꼭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혹시 추가 매수 좀 해야 할까요? 지금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하실 거면 지금 자리보다는 저는 이번 주 정치 불확실성이 끝나는 것을 확인하고 네. 지금은 불을 타도 괜찮거든요. 올라갈 때 매수하셔도 되니까 이미 네. 하방에 대한 가격대입니다. 대신에 제가 왜 이 정치 불확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때 차라리 사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봅니다. 오르든 빠지든 다음 주에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문의 주셨고요. 매수를 19만 500원에 하셨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1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에 통과가 어렵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최근에 이제 뭐 서정진 회장이 또 나와가지고 뭐 우리도 이제 밸류업 이슈도 있고 뭐 회사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를 또 하셨는데 뭐 그렇게 이제 대표이사가 나와서 할 때 얘기하는 거는 뭐 허투루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에 대한 재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3대장 뭐 이러면 처음에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렇게 세 가지죠. 옛날에는 원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그만큼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셀트리온이 가장 직접적인 베네핏을 가져가는 업체였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비만 치료제도 아니고 보면 기술 이전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에 주가가 조금은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셀트리온이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가 하락할 정도로 나쁜 실적을 나타내고 업황이 안 좋으냐? 그건 네.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이 램시마에 대한 원조약이 존슨앤존슨사의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네. 원조약과 이 램시마의 가격 차이가 약 2분의 1 정도 차이 나요. 약가로 따졌을 때는 램시마가 $100면 이거는 46달러에서 48달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네. 트럼프는 시장 경제론자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민영 의료를 확대시키겠다. 그 약가를 경쟁시켜서 자유로운 경쟁 체제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국민 건강보험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민영에 대한 부분을 더 늘리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셀트리온도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우상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저는 앞에 서 있던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한 20만 원대까지는
네. 홀딩을 좀 하시면서 돌파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기대감으로 20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셀트리온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을 문의 주셨습니다. 7,8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현재가는 7,500원대입니다. 덕성이 또 옛날에 초전도체 테마주로 한창 오르다가 최근에는 약간 정치 테마로 오르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덕성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테마주죠.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네. 덕성이 지금은 시가총액이 이제 1,180억인데, 과거에 이제 그 앞에서 우리 문상아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그 초전도체가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7월 26일부터 주가가 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때 그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이때가 이제 600억, 70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시총이 700억 밑에 600억 밑에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잡주라고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세력주에 대한 느낌이 강한 종목군들이고 덕성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일단은 체질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부양을 할 때는 항상 테마를 붙여서 올렸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초전도체로 이만큼 주가를 뻥튀기를 시켰고 네.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로 이제 주가가 슬쩍슬쩍 움직이는 그런 단계인데 결국 이제 테마는 수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그 덕성 같은 경우에도 수급으로 따져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제 하단에 이런 이제 7,000원 밴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력의 그 매집 가격이라면 네. 지금은 이 가격대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는 전략. 그러나 지금은 단기적인 이제 상승을 좀 본다면 오늘 이 8,400원이 한 마디가 끝나는 자리거든요. 네. 오늘 그 자리에 지금 맞고 빠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청자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라면 7,000원 밴드에 대한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이런 것들은 깜짝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7,000원대 손절가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네. 우리가 다음부터 테마를 매매할 때는 이런 세력 매집 가격을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000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